안녕하세요. 코인튜브입니다. 오늘도 시아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아가 아니라 치아코인입니다. 좀 CH인데 치아라고 읽어야죠. 시아가 아니라. 네. 근데 지금 시아코인의 열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뭐 크게 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치아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채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9 엑사바이트를 달성했고요. 이게 얼마만큼 큰 거냐면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이게 3월에 메인넷을 런칭을 했는데 이게 저기 파일코인이 10월에 런칭을 했거든요. 메인넷을. 근데 이제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 몇 년 됐죠.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지금 파일코인은 보면은 5. 네, 5.0입니다. 5.0 엑사바이트를 달성하고 있어요. 워낙 그 난이도도 높고, 네, 그 진입 장벽이 높아서, 네, 저기가 있잖아요. 뭐냐, 보증금도 있고, 뭐 가스비도 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더라?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난관에 부딪히긴 했죠.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요. 이게 천천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치아코인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9 엑사바이트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많이 쫓아왔죠. 거의 3 엑사바이트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거의 지금 50% 이상, 60% 가까이 쫓아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물론 두 개가 비슷한 종류는 아니고 단지 하드디스크를 이용하는 그리고 SSD를 이용하는 점이 비슷한 거지 코인은 완전히 틀려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파일코인은 이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그거잖아요. 이제 코인이잖아요. 네트워크로 저장 공간 하드디스크를 저장 공간으로 해가지고 웹 3.0에 최적화된 그런 코인인 반면에 치아 코인은 이런 게 아니에요. 치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스트라고 포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작업 증명인데 스페이스랑 타임 시공간 시공간 활용한 네, 작업 공간을 알고리즘 작업 공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죠. 네. 시공간으로 작업 증명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하드디스크에 무슨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요. 데이터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는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을 위한 공간을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또 채굴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파밍이라 그래요. 파밍. 파밍이면 경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키우듯이 식물을 키우듯이 파밍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마이닝은 좀 뭔가 빡신 느낌이거든요. 채굴한다 이런 느낌은 금을 채굴하고 광석을 채굴하고 이런 느낌은 좀 이렇게 곡괭이로 빡시게 하는 느낌인데 파밍은 그냥 키우는 느낌이잖아요. 키우는 느낌.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밍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채굴이죠. 채굴.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채굴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경작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표현이. 네. 어찌되었던 지금 차이점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포스트 라는 시공간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드디스크에 플롯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플롯이라는 파일을 생성하면 이 플롯은 거의 100기가거든요. 101.4기가인데 현재는 이런데 난이도가 증가하면 이 사이즈가 증가하고요. 어쨌든 이 플롯이 여러 개가 있으면 채굴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리는 모르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을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구현을 하는 거죠. 표시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채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BTC는 뭐 POW라는 걸 쓰잖아요. 작업 증명. 그래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CPU 이런 것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CPU에서도 힘드니까 이제 GPU를 하다가 GPU도 힘드니까 아식이라는 전용 연산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발전을 해왔었거든요. 비트코인 채굴기가요.
근데 지금 아식으로 하게 되면서 전기를 많이 먹게 됐어요. 전기를. 여기서 이제 점점 많이 먹어지는 거죠. 이렇게 CPU, GPU, 아식으로 넘어오면서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내세우는 게, 우리는 호스트는 전기를 많이 먹지 않는다. 기껏해야 처음에 플롯을 형성할 때 하드디스크 SSD를 좀 과부하시켜서 이렇게 생성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큰 전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플롯을 다 만든 이후에는 거의 전기를 뭐 미미하게 소모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웃겨요. 비트코인을 당연히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쵸, 이 완전 새로운 개념이죠. 시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코인을 분배해 준다. 채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뭔가 조금 더 에너지를 조금 쓰면서 안전하게 코인의 그 블록체인이 형성될 수 있게 도와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POW랑 POS 방식이 있잖아요. POS는 그거죠. 이제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 스테이킹을 하면서 코인도 주면서, 그게 이제 이 포스를 해놓은, 노드를 만들어 놓은 컴퓨터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이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래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아무나 참여는 못 하겠죠. 좀 일정량의 코인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하에서는 포스도 완벽하지 않다. 이것도 좀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측면에서 결함이 있고 치아가 우세한지는 저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포스트라는 개념이 시공간, 하드디스크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 채굴의 권한을 준다.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죠. 하드디스크를 그냥 단순히 많이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나의 플롯을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이제 NVMe SSD로 했을 경우에요. 근데 만약 하드디스크로 하게 되면 거의 며칠이 걸리는 상황이죠. 한 2, 3일? 아니, 3, 4일이라고 했구나. 3, 4일 정도가 걸리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나름 이제 투자 비용이 있고, 투자 비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채굴에. 왜냐면은 채굴에 투자 비용이 필요한 이유가, 투자 비용이 없으면 이게 해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킹이 될 우려가 높아요. 왜냐면 다수의 그걸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강한 이유가, POW로 하는데 작업 증명 방식인데 여기 채굴기가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채굴기가 엄청 많죠. 지금 해시레이트를 보면 해시레이트가 엄청 높아요. 비트코인이 단연 1등이에요 지금. 근데 이 해시레이트가 높다는 건 그만큼 채굴기가 많이 붙어 있어서 51% 공격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의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조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몇 개의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 이런 지갑의 비트코인 개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51% 이상의 그 파워를 가진 사람이.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51%의 채굴기를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 비트코인은 망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비트코인 망하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51% 공격을 할 바에는 그냥 그 돈으로 딴짓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POW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근데 대신에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크죠. 그러니까 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 증명 방식이잖아요. 지분이 많은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거죠. POW와는 다르게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도 아무래도 고래들에게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코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51% 공격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도. 그러나 충분히 가능하고 취약하다는 거를 네, 치아코인에서는 강조를 하는 거고, 치아코인은 자기네들이 HDD를 활용해서 하드디스크를 활용해서 여기다 플러스를 넣어놓고 네, 채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도 적당히 들고 네, 그리고 채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해킹에 아주 유리하다. 해킹이 유리하고 해킹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해킹이 잘 안 되고 네, 보안이 더 좋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친환경적인 업그레이드된 코인이다. 일반 코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네, 지난 영상에서요. BTT 창시자 BTT를 만든 비트토렌트죠.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트토렌토가 뭔지 아시죠? 파일 공유 시스템이잖아요. 파일 공유 시스템. 이걸 트론 재단에 샀죠. 네, 공유 시스템을 수년 전에 이미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토렌토라는 걸. 그걸 만든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라는 저장 공간의 엔지니어, 이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엔지니어예요. 진짜 엔지니어.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코 뭐였던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아주 전문가고 나름 2017년도부터 그 BTT를 트론 재단에 판 이후에 그 저스한테 팔았죠. 네, 저스한테 판 이후에 열심히 지금 치아코인 개발에 몰두를 해왔고 드디어 얼마 전에 메인넷을 런칭을 한 겁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게 스캠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스캠이 아닌 것 같은 이유들이 일단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미국 기사들을 보면 나름 검증된 기관에서 이걸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금 뭐 뉴스를 보여주는 곳 같아요. 나스닥에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 뉴스도 나오긴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치아코인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치아코인이 언급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CNN 비즈니스 채널에서도 네, 이 사람이 유튜버거든요. 좀 유명한 유튜버예요. 채굴 쪽에는 유명한데 보스크 코인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CNN이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치아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네. 네, 이게 무슨 프로세스고 왜 이게 파밍이고 채굴이 아니고 왜 파밍이라 부르는지 어떤 면에서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다뤘어요. 이게 언제더라? 5월 6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이런 걸 다루기 시작하면서 치아코인의 가격이 좀 스테이플하게 가는 것 같아요. 치아코인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거래소에 그게 현물이 아니라 약간 선물 개념이었거든요. 선물이라는 거는 지금 거래가 되지 않는데 그냥 거래소에서 네, 코인을 주고 받고 파는 거였죠. 근데 최근에 또 재밌는 게 이게 저기 어디냐 OKX에 상장을 했습니다. OKX 지금 여기 들어오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을 해볼까? 마켓에 들어가서 치아코인 치아를 검색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현물이에요. 이거는 치아코인을 제가 여기 로그인 해놨는데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여기 주소가 뜨죠. 예치 주소가 넣을 수도 있고 출금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53불인데 대박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원래 1000불이었거든요. 선물 거래소에서도 1000불 그리고 1600불 뭐 9000불 이랬었는데 9000불은 사실 말이 안 되고 장난치는 것 같았고 최소한 1000불이 제일 낮았으니까 1000불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현물 시장이 열린 마당에 1300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600불까지도 떨어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좀 전 세계 글로벌 평균으로요. 근데 지금은
1353불. OKX도 작은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국계의 거래소고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OKX는. 그러니까 나름 메이저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기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치아코인이 괜찮게 가고 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잘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주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500까지 갔다가 떨어졌죠. 떨어져서 뭐 700불, 600불 후반까지 갔다가 500불까지도 갔었나 보네. 500 몇 불.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야? 지금 1000불이 넘었죠. 560불까지 떨어졌었네요. 550불까지 최대. 그리고는 자리 잡아서 1300불. CNN 뉴스에 나온 것도 아주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인터넷 보면 나스닥을 상장한다는 루머가 들고 있어요. 루머예요, 루머 이거는.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거 상장을 준비한다는 건 루머는 아니야. 준비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그 백서에도 계속 언급을 했던 거라서 이건 루머는 아니지만 이거를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게 루머인 거죠. 왜냐면 이제 백서에 우리는 나스닥에 상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실제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XCH 2100만 개가 총 채굴이 가능한데 XCH 2100만 개 이걸 채굴하면서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아코인의 그 주식이죠. 주식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몇 개로 인정해 주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치아가 그 나스닥에 상장을 하냐? 치아코인은 치아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예요. 치아 네트워크라는 주식회사가 만든 거라서 얘네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실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의 채굴기 업체들이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나스닥. 그 뭐더라? 이름이 유명한 게 카나안인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나안, 한국말로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치아코인. 그래서 치아코인을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chiacalculator.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치아의 그 플롯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치아 플롯을 100개를 생성하면 9.9테라, 그러니까 거의 10테라바이트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스페이스를 0.0003%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10테라라는 게. 그러면은 두 달 정도 있으면 예상치로는 이게 로또 같은 개념이라서 당첨될 확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개 정도 0.93개 정도 채굴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한 달에 한 1280달러죠. 1280달러가 예상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괜찮죠? 1280달러면 상당히 높아요. 한 150만 원인 것 같은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드디스크랑 그 NVMe, SSD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VMe 한 2테라 정도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게이트 NVMe나 삼성이나 뭐 에이데이터,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 PNY 이런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자기에게 맞는 거를 구매해서 자기 컴퓨터에서 플롯을 생성하고 하드디스크에 또 넣어놓고,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큰 거면 좋습니다. 18테라나 12테라 뭐 이런 거, 14테라 하드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넣어서 채굴을 하면 아까 말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1,300불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현물 시장이 오픈되면 툭툭툭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선물 시장이 좀 과장됐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오히려 선물 시장의 가격을 추월해서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나름 이 사람들은 2,100만 개만 채굴이 되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보통 코인들이 가격이 싸잖아요. 처음에 런칭하면 가격이 뭐 0.1달러, 뭐 1달러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BTT 팀이었었고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서 마케팅 어떻게 쓰지?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OKX에 상장을 했지만 지금 상장한 게 뭐 핫빗도 있고 핫빗은 크게 유명하지 않죠. 지금 다음은 비트파이낸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트파이낸스는 나름 미국에서는 뭐 큰 건 아니지만 비트파이낸스가 나름 유명한 거래소였죠 한때. 그리고 또 어디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바이낸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바이낸스는 세계 1위죠. 말할 것도 없고 코인베이스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코인베이스도 얘기 나오는데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고 바이낸스도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러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비트파이넥스도 사실 대박이에요. 그것도 대박인데, 그러니까 저는 치아코인 자체가 지금 현재 횡보가 아니라 치아코인의 그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도 치아코인 커뮤니티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2.9 엑사바이트 성장세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4월 말이었는데 0.01개 채굴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0.003 거의 3분의 1 토막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죠. 70%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채굴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초반에 특히. 이렇게 줄어들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굴이 많이 되다가 초반에 이제 천천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랬어요. 비트코인도 초반에 채굴이 잘 되다가 무슨 사람들이 많이 캤죠. 그러다가 점차 천천히 채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로는 자기네 코인이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되려면 21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채굴하고 점점 천천히 채굴하면서 21년 동안 채굴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 요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채굴에서. 비트코인 채굴이나 뭐 이렇게 GPU로 채굴하는 이더리움 채굴이 한 번씩 망해요. 한국에서도 보면 한 번씩 망하는 이유가 장이 하락을 했을 때 전기 요금을 못 버티니까 이 채굴이 한 번씩 떨어지거든요. 채굴업자들이 망해요.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더 채굴자나 비트코인 채굴자나. 근데 이 XCH 치아 같은 경우는 전기 소비가 적어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적다는 거죠. 유지비가 적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만 유지해주고 난이도가 어떻게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만 된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좀 채굴이 가능하지 않을까. 채굴업자들이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플롯을, 그러니까 해시레이트의 개념이죠. 이게 해시,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이 해시를 최대한 많이 초반에 최대한 많이 확보한 고래? 아무튼 해시 고래. 돈의 고래가 아니라 해시 고래가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 왜냐면 크게 전기요금이 들지 않거든. 처음에 만드는 게 힘든 거지. 한번 내가 이걸 딱 나는 예를 들어서 10페타바이트를 만들었어. 페타바이트를 딱 만들었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채굴량이 뭐 가격에 따라서 아니면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폭은 있겠지만 점차 하락을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고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사실 해시레이트를
크게 들고 있는 사람은 네, 하락장에도 어떻게든 버텨요. 네, 어떻게든 버티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신 이 사람은 전기요금 높은 데서는 안 돌리겠죠. 네. 그렇지만 이건 전기요금도 없고, 네, 전기요금 없는 게 아니라 적게 들고 전기요금 적게 드니까 네, 하락장이 와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만 하면, 이거는 제가 뭐 장담은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잘만 하면 오래 버틸 수 있는 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굴을 할 때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수명이 닿을 때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수명이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무리만 안 가면 10년도 쓸 수 있잖아요. 네. SSD는 한 번씩 바꿔주면서, SSD는 수명이 5년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읽기 쓰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플롯을 네, 생성한다는 개념 하에서는 SSD는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사이가 될 겁니다. 3년에서 4년. 그러면 이제 SSD만 교체해주면은 뭐 HDD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10년 쓰니까 10년 쓸 때까지 열심히 채굴하는 거죠. 다만 이제 채굴 그 보상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채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락장에도 가격만 적당히 유지되면 네, 채굴할 수 있다. 사실 하락장에도 이더리움은 채굴 은근히 하신 분들 많거든요. 존버하면서 네,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더보다 쉽겠죠.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더처럼 뭐 빡시게 버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아식이에요. 아식. 비트코인 채굴기 아식. 전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GPU 이더 채굴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HDD겠죠. 하드디스크.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진짜 존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를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채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채굴에 실패하면 이거 그냥 기기 팔면 돼요. 기기를 그냥 PC이기 때문에 네, 쉽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 거를 사서 중고에 파는 손해만 보는 거죠. 중고에 파는 손해만 보는 거지 큰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치아코인,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치아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TV였습니다.